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 집 내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네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자, 오늘은 재미있게 휴가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장마철에 혹시 창틀에 누수가 있는 집이 있으셨나요? 아마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마철만 되면 창틀 누수가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이 누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만 원으로 가능한 가장 간단한 조치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이번 7월 20일경에 폭우가 왔을 때, 나시는 분의 집에 지금 그 창틀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위에서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창틀이죠. 창틀, 안쪽 창틀로 인해서 비가 떨어지니까 지금 이게 뭘로 받쳐놨네요. 지금 이 안으로 떨어지지 말고 창문 쪽으로 가라고요. 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조치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틀에 지금 물이 고여 있죠. 아까 전 영상에서는 많은 물이 떨어졌지만 여기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똑똑똑똑 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방 안으로 다 물이 들어오는, 튀겨서 들어오고 직접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대표 누수입니다. 장마철에 이런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특히 조적으로 집을 지으셨거나 석재로 돌 붙이셨던 분들, 그리고 이게 다른 골조여도 시공상으로 하자가 있었을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틀 누수가 제일 많습니다. 상단 누수도 있고 하단 누수가 있는데 오늘은 상단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 시공 잘못입니다. 외장재를 뚫고 뒤로 스며든 빗물이 골조를 타고 내려올 때 이 창틀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해서 이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끔 조치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10중 8구는 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골조나 그런 창틀의 구조 원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실 텐데, 보통은 일반 현장에서는 이런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그동안에 관례대로 해왔던 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실공사입니다. 이렇게 창틀 누수가 발생되면 보통은 외벽에서 원인을 찾아서 거기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공사도 엄청나게 커지고 비용도 몇천 단위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죠. 그렇지만은 오늘은 이런 외벽적인 부분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상으로나 그리고 또 100%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배제를 하고 내부에서 답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아십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건축주협회 핵심 목표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세우는 3가지 목표는 비슷한 건축비로,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고 비슷한 건축비로 완벽 단열을 해서 준 패시브 하우스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수 및 결로가 없는 뽀송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건축비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수준의 예쁘고 멋진 집을 짓는 게 저희 대한건축주협회의 3대 목표죠. 자, 오늘은 이거 두 번째, 누수와 결로 없는 뽀송한 건축물에 대한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지금 골조를 저희가 이제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조적, 그러니까 골조가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골조가 있고, 단열재, 외단열입니다. 지금 외단열이 가장 이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는 외단열이고요. 이게 밑에가 창문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벽돌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죠. 벽돌하고 이 단열재하고 사이에는 공간이 약 5cm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길다랗게 이제 벽돌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보시면 이 매지라고 해서 줄눈이 들어가 있죠. 줄눈의 하얀색 부분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골조에서 연결된 철물 이게 있어야지 이제 구조상으로 이제 메칸에 하나씩 계속 이제 철물을 넣어야 이제 그 벽돌이 무너지지가 않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철물이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폼 타일을 자르지 않고 거기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앙카를 박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외벽이 벽돌이 단열재하고 골조하고 만나는 부분이 계속 이런 철물 때문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 들이쳤을 때,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들이치게 되면은 내려가다가 이 줄눈을 통해서 물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벽돌은 방수제가 아닙니다. 물이 다 흡수해서 뒤로 뿜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줄눈도 완벽하게 시공된다고 하더라도 물이 들어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이 벽돌에 매지 잘 넣고 뭐 발수제 바르게 되면은 방수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이 뒤로 넘어왔어요. 그럼 벽돌을 타고 흘러내리겠죠. 그러다 이제 철물을 만나게 되면 이게 단열재나 골조 쪽으로 건너옵니다. 그럼 건너와서 쭉 흐르죠. 흐르다가 이제 다시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창문이 나타났어요. 창문이.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여기 이제 뭐 코킹이나 실리콘으로 쏘기 때문에 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창문을 만나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쪽으로 흘러서 이게 여러 가지 이 안쪽은 노랗게 돼 있는 부분은 뭐 폼으로 지금 충진시켜 놓은 건데 이 부분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 사진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했는데 이 사진, 왼쪽 사진은 사실상은 누수에 대한 문제를 하려고 한 사진이 아니고 단열이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벽돌 때문에 이 단열재가 끊겨서 이 외기가 추울 때 이 벽돌을 타고 바로 콘크리트 면으로서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고 추운 집이 된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건데 사진이 이 단열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이 뒤로 넘어왔잖아요. 이렇게요. 넘어와서 흘러내리다가 이쪽으로 창틀을 만나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가 지금 실리콘으로 코킹이 돼 있죠. 설령 이쪽으로 경사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하더라도 못 나가고 다시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지금 그 창틀하고 창문 주변 마감재가 만나는 이 부분이나 심한 경우는 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죠. 저 오른쪽은 지금 이 부분이 주변 창틀 마감재인데 이 창문하고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셉니다. 이 경사가 구배가 잘못 잡혀 있으면은 이거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중간 부분에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건 이해가 되셨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정확한 구조를 알아야 해결책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구조를 모르고 있으면은 업자들이 와가지고 저거 외부에 코킹하고 발수제 바르는데 뭐 600만 원이에요. 그럼 600만 원 주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확한 구조를 알고 나면은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저렴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석재 건물입니다. 화강석이 붙어 있죠. 여기도 화강석이 돼 있고 밑에는 창세석이 있을 텐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석재가 있고 지금 이제 앙카를 박아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마찬가지로 코킹이 돼 있고 하더라도 어떤 이 코킹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 지나고 나면 틈이 생겨요. 외장재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자외선이 받고 그러면은 이제 춥고 덥고 하는 게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 실리콘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리콘도 100% 만능이 아닙니다. 10년 지나고 나면 많이 셉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도 항상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실리콘을 통해서 물을 넘어오게 되면 뒤로 넘어오겠죠. 그러다가 넘어오다가 마찬가지로 이 철물을 만나서 이 단열재나 골조 쪽으로 넘어가겠죠. 쭉 넘어가서 내려오다가 여기가 지금 이제 돌을 이제 다음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석재가 돼 있고 여기를 코킹 실리콘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은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려다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걸 실리콘 해놓은 이유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사실상 들어온 거를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벽돌이랑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만약에 창문 골조가 지금 예쁜 마감을 위해서 창틀을 이 석재 위에 올리게 됩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더라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실리콘도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지금 석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근처의 현장에서 제가 이게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한번 가서 찍어 온 겁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닌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리콘을 마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틀을 이 석재 위에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쪽으로 지금 물이 흐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창틀 누수의 대부분은 시공이 잘못돼서 발생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누수가 될 확률이 높은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내일이 아니야. 그냥 2, 3년 지나면은 새서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2중, 3중 방지 대책을 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누수 방지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누수 방지 대책을 제가 조적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조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지금 이렇게 누수가 되죠. 그럴 경우에 방수 기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외부에도 붙이고 내부에도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기밀 성능도 있기 때문에 단열도 잘 되고 그다음에 습기가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려다 앞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죠. 이 방수 기밀 테이프는 이 단열재나 골조랑 붙이고 그다음에 이 창문 틀을 완전히 붙여버리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쪽도 붙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막히는 거죠. 자, 이게 사진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 단열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단열재가 있나 하실 텐데 저희 협회에서는 시공을 할 때 아까 위에 보여드렸죠. 이게 단열재가 잘려가지고 벽돌이 여기까지 와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결로가 엄청나게 심하고 열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이 단열재가 예를 들어 150짜리다, 150T다 그러면은 약 한 90T 정도 남기고 60T 정도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벽돌을 집어넣고 그 안에 이렇게 다 온 위, 아래, 밑에 다 네 군데를 다 잘라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벽돌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 부분에 단열 테이프를 붙여요. 방수 기밀 테이프를 붙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붙였죠. 이거는 이제 3M 정말 잘 붙는 테이프, 좋은 테이프인데요. 이거는 뭐 골조에도 잘 붙고 단열재에도 잘 붙고 붙인 다음에 뜯으려고 해서 아무리 해도 안 뜯어집니다. 그리고 자외선에서 여기는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반영구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써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좋은 테이프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10cm짜리인데 절반은 이렇게 절반 두 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절반만 이렇게 붙이고 절반 놔둔 상태에서 이제 창틀을 끼울 때 이걸 뗀 다음에 창틀이랑 완전히 밀봉을 시키는 겁니다. 상하, 좌, 우를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붙이고 여기 우레탄 펌 쏘고 이제 이 안으로 창틀이 이렇게 얹힐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하게 밀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물이 창틀로 들어올 확률이 제로죠.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창틀에 누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고 저희가 최초로 이 방식을 저희 협회에서 고민을 하다가 창틀 누수로 고민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개발해낸 방식인데 제가 이렇게 시공을 많이 했었는데 올 여름에 전혀 창틀에 하자 있는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밑에 절반에 이렇게 붙이고 절반 남겨놨다가 창틀에 들어왔을 때 이걸 절반을 창틀에 붙여버리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기밀이 되고 그 다음에 방수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현장 소장님들과 고민을 브레인스톰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낸 방법은 이거는 이미 일부에서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단열재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가 협회에서 최초로 한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창틀이 이게 조적 뒤로 해서 넘어와서 벽을 타고 내리다가 이쪽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단열재나 골조로도 흘러내리는 거를 여기서 방수 시트를 해서 이쪽으로 다시 밖으로 보내버리는 부분인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완전 여기 테이프로 실리콘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수 시트를 해놓고 여기다 이쪽으로 해놓게 되면 그 다음에 벽돌을 쌓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여기서 흘러내리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쪽으로 나와버립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벽돌에 물리는 부분이 1, 2cm만 해야지 뭐 4, 5cm 많이 물려버리면 구조상에 문제가 됐겠죠. 이게 몰탈이 잘 부착이 안 되니까요. 이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시공을 하게 되면은 창틀 누수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처음 보셨죠? 저희는 항상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완벽하고 하자 없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를 맨날 고민을 합니다. 자, 이거는 석재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석재 건물은 여기다 뭐 시스지로에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석재 건물은 여기 방수 기밀 테이프를 붙이는 게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단열재를 왜 자르냐면은요, 이거는 이제 외단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단열 일체 사설로 한 골조일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일체 사설일 경우에는 이 단열대를 뗄 수가 없어요. 골조에 워낙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게 좀 잘라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일체 타설이 아닐 경우에는 이 단열재를 붙이기 전에 이 방수 테이프를 골조에 붙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3M 테이프는 골조에도 잘 붙는다고 정말 떨어지지 않고 기밀되고 잘 붙습니다. 붙인 다음에 바로 창틀이랑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단열재를 유일하게 되면은 더 완벽할 수가 있겠죠.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까지 시공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설계 단계부터 시방서에 이런 여러 가지 누수 방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정해놓게 되면은 얼마든지 누수도 완벽하게 방지되고 그 다음에 단열도 완벽하게 되면서 얼마든지 좋은 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일이 되게 까다롭고 번거롭고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뿐이지, 그리고 지시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뿐이지, 하라고 하게 되면은 비용도 별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되나요? 이게 얼마나 별로 까다로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스티로폼 뭐 자르는 거, 그 다음에 테이프 한번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트지 이렇게 창문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방수 시트. 이거 얼마나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신경만 쓰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별도 비용도 들어가지 않으면서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재 발주나 사이즈 등의 작업 순서 등의 유일리에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냥 나중에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창틀 위치나 뭐 단열재 위치나 뭐 그 창틀하고 골조하고 공간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시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뭐 석재 때문에 근처 현장 가서 한번 사진 찍으러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놀란 게 있었어요. 골조, 창틀이 들어가는 골조하고 이게 그 창틀 크기가 높이가 거의 한 20cm 정도 공간이 비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창틀 작은 걸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뭐 테이프를 아무리 뭐 긴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창틀의 그 크기와 골조의 공간 사이의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그리고 창틀이 앞으로 외부로 더 나갈 것인지 내부로 더 들어올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야 돼야지 이런 시공 방법이 가능한 겁니다. 무작정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올여름 장마철에 생긴 창틀 누수의 간단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법은 지난주 제가 7월 말경에 저희 처갓집에 가서 직접 제가 시공했던 방법입니다. 총 자재비는 3만 원 정도 들었는데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6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는데 나는 정말 싸게 했다고 했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주시더라고요. 저희 처갓집 있는 곳이 원룸촌이에요. 원룸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이 공사하러 가다 보니까 그 옆집에서는 벽돌이 일부 있고 일부가 석결이 됐는데 그 집도 세 가지고 지금 뭐 아예 실리콘을 코킹을 전부 다시 작업을 할 건데 우리 처갓집도 할 거냐고 물어봐서 안 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옆집은 조적인데 거기 누리 비가 새가지고 방에 들어갔더니 비닐로 해가지고 막 쳐서 못 들어오게 해놓고 거기도 지금 이제 600만 원 들여서 발수제를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발수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뭐 장비도 부르긴 해서 할 텐데 그건 600만 원 사실 너무 심한 겁니다. 발수제 몇 말 들어가지도 않고 장비 한 7, 80만 원 들이고 하루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만 원이면 정말 비싸게 한 건데 600만 원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도 이런 식으로 5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막 공사를 하니까 저희 처갓집에서 겁을 되게 많이 먹으신 거예요.
저기 장인어른께서 건의를 많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공사가 커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런 원인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또 발생되거든요. 발수제 아무리 발라도 뭐합니까? 발수제라는 거는 어떻게 코팅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 물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오면 흡수하지 않고 튀겨나가게끔 하는 건데, 그것도 빗물이 시키고 자외선 왔다 갔다 하면 1, 2년이면 없어집니다. 그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옷을 샀을 경우에 물을 흘리게 되면은 물이 튕겨 나가죠. 그 원리예요. 근데 좀 물이 적시고 세상 몇 번 하게 되면 다시 흡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수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도 전체를 조적으로 벽돌을 했는데 저는 아예 발수제를 안 발랐어요. 왜 안 발랐느냐? 발수제에 그 아무 의미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물을 안 새게끔 해야지 전혀 발수제는 필요도 없다. 그리고 발수제를 안 바른 상태에서 물이 샜다. 그러면 그걸 보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이렇게 샜구나 해서 보강하면 되는 거지. 굳이 발수제 발라놓고 2, 3년 있다가 또 새면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정말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죠. 흥분해지네. 제가 이렇게 이 누수 부분만 나오면 좀 흥분을 좀 합니다. 자, 먼저 아까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조를 잘 보셨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창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조의 그 창틀 부착되는 그 골조의 구조와 이 창틀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창틀의 양쪽에요. 이거는 KCC 창호고 이거는 LX의 지인 창호입니다. 두 군데 다 양쪽에 이렇게 약간 홈이 다 4군데 삥 돌아가면서 밑에는 제가 못 봤는데 양쪽하고 위쪽은 돼 있어요. 그럼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잖아요. 그럼 만약에 물이 들어간다 하게 되면 이 골로 흐를 수가 있겠죠. 그걸 만약에 창틀에서 누수가 됐을 때 이렇게 물이 들어갔을 때 안으로 흐르지 말라고 소량일 경우에 많은 경우는 안 되겠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흐르겠죠. 해놓은 건데 이 원리를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죠. 그 사진이요, 이거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원초진 부분을 잘 보십시오. 오늘의 여기 해결책입니다. 간단하게 3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느냐요? 자, 지금 이제 이 창틀 이중창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 창호는 제가 정확하게 목조주택에서 시스템 창호 많이 하는데 제가 위에 부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건 제가 이중창을 시공했을 때입니다. 아마 시스템 창호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까 KC하고 LXG에는 두 군데가 흠이 들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건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상관없습니다. 2개 있나 3개 있나요? 자, 잘 보시면 이제 외부에서 비가 왔습니다. 막 와가지고 들이쳐가지고 이제 빗물 타고 흘러내리다가 벽을 타고 흘러내리다가 지금 물이 이제 역과 스며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다가 고이겠죠. 또 넘쳐서 이제 옆으로 흐르겠죠. 또 이제 흐르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또 고이겠죠. 또 흐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흐르다가 이제 더 물이 막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넘쳤을 경우에 물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내부 마감재 사이로 물이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은 머리가 좀 순간적으로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은 누수가 해결되겠다라는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물이 고여있는 부분입니다. 이 고여있는 부분을 드릴로 구멍을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를 뚫어버리게 되면 이 물이 흘러내려서 이쪽으로 창틀로 내리겠죠. 이렇게요. 자, 드릴로 구멍을 두 군데를 뚫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창틀을 타고 창문을 타고 유리를 타고 내려서 밑에 창틀로 가면은 창틀 밑에 하단에는 밖으로 배출되는 물 구멍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비가 뭐 엄청나게 쏟는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은 조금씩 장마철에 비 올 때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비가 왔을 때 물이 흘러서 창문을 타고 쭉 유리창을 타고 내려서 밑으로 해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창문을 타고 내리기 때문에 안쪽으로 튀기지도 않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두 군데, 여기 1번하고 2분대 두 군데를 뚫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처음에 저도 처음에 할 때 실수했던 게
여기만 뚫었어요. 근데 여기만 뚫었더니 여기가 안 뚫리니까 물이 당연히 안 내려져요. 나중에 제가 알아갖고 다시 한번 여기 뚫으니까 여기까지 물이 잘 흘러내리더라고요. 제가 물을 직접 여기 부어봤거든요. 부어봤더니 쭉 고였다가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저희 처갓집입니다. 제가 저희 이 위에 붙어 있는 막 부풀고 막 물이 샜던 흔적이 있는 거는 제가 사진을 찍지 못하고 철거를 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MDF 뜯어낸 자국이 보이죠. 그리고 이게 MDF 위에 지금 시트질로 마감을 해놨는데 얘가 물이 먹으니까 MDF는 물이 먹으면 부풀잖아요. 부풀어서 가운데가 배가 부르고 해서 뜯을 때도 그냥 푸석하고 그냥 바로 뜯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힘이 없는 거죠. 물 먹어버리니까. 자, 이거 다 뜯어내고요. 이게 골조하고 탕틀은 유럽 지금 우레탄 폼으로 잘 충진을 했습니다. 여기는 또 열반사 다닐 때도 조금 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두 개에 있는 그 각관을 각관이 아니고, 각재를 제가 드라이버로 풀어가지고 이쪽을 한쪽으로 옮기는 형태입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레탄 폼으로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칼로 한 2, 30cm를 깊게 좀 파냅니다. 왜 파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지금 많이 파내 있죠. 아까 위에는 밖에까지 나와 있는데 잘 돼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물을 흐르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잘라냅니다. 2, 3cm 정도를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우레탄 폼이 꽉 차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밑에까지 이 골까지 다 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 여기서 구멍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물이 이쪽으로 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레탄 폼을 이 부분을 좀 잘라내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물이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은 이 끝나는 부분에 딱 1cm 정도의 깊이가 보여요. 그걸 딱 잡혀요. 그러면은 손으로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이물질이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그러면은 물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지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이 방수 테이프를 쫙 붙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단열재를 조금 잘라냈기 때문에 단열 성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붙이게 되면은 밀봉이 되기 때문에 기밀이 되기 때문에 단열 성능도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생기고요. 또 설령 이게 넘쳤을 때도 이게 말씀드렸죠. 방수 테이프고 잘 붙는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구멍 뚫었던 겁니다. 드릴로. 근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뚫을 때 하나만 뚫었는데 여기는 이제 사용을 안 해요. 여기 두 군데를 다 뚫어서 두 군데 구멍 두 개를 뚫었기 때문에 물이 여기서 부으니까 쫙 흘러내리더라고요. 여기 보시죠. 여기 이 부분인데요. 제 보시게 되면은 꼭 창틀 하단과 상단 이 두 군데를 뚫어야지 물이 여기까지 흐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멍 위치도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조금 잘못 뚫었는데 뚫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쪽 외쪽 안쪽으로 더 뚫게 되면은 물이 흐르면서 창틀을 타고 바로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밖으로도 가겠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빠지긴 빠지는데 뭐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도 우리 창틀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나요, 이거를요? 밀봉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열 성능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멍을 뚫는다고 해서 크게 단열에는 뭐 문제는 없다고 저는 편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릴 구멍 위치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를 두 개를 뚫어놓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를 만약에 뚫게 되면은 여기는 창문이 안쪽으로 내부 쪽으로 들어와 있고 이 큰 창문은 바깥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허당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뚫게 되면은 뚝뚝 떨어져요.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뚝뚝 떨어져서 밖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딱 이 부분에다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구멍을 뚫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돼서 마무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처갓집은 이게 창틀이 지금 이게 저거예요. 그 MDF로 해서 시트지를 붙여놓은 경우여서 제가 근데 시트지를 구하기도 조금 번거롭고 MDF 사다가 잘라서 시트지 붙이는 것도 좀 번거롭고 또 그리고 제가 물을 먹으니까 얘가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걸 보면서 그냥 저는 MDF를 하지 않고 어차피 우드 톤이니까 저는 그냥 편백나무 루바를 제가 하려고 지금 루바를 구입해 왔습니다. 근처 목공소 가서요. 편백나무 루바요. 2400에 100, 10mm
이게 지금 8장에 부가세 포함해서 약 3만 원 줬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면은 2만 2천 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그 무절이라는 건 이제 루바가 이 옹이가 없는 깨끗한 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사려고 그랬는데 거긴 비싸기도 하지만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유절 있는 걸로 가져와서 깨끗한 것만 3장 골라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 3만 원 하면은 무절은 한 거의 6, 7만 원 할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배 이상은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2장하고 3분의 1을 여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겹친 다음에 벌어지지 말도록 뭐 테이프로 붙이고 이제 목공용 오공본드를 발라서 이제 여기다 밀착을 이제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를 놔줬더니 정말 튼튼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세 개를 겹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딱 해놔버리니까 정말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로 딱 하게 되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다 드릴 하고 나서 실리콘을 쫙 쏴주니까 뭐 완벽하게 정말 이거 보시면 오히려 거의 톤도 비슷하고요.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의 눈에는요. 실리콘 다 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편백나무 루바가 MDF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정말 강해요. 얼마나 강도가 강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2m 40, 2m 35를 잘랐는데 이게 길어도 정말 튼튼하게 짱짱하고요. 비가 먹어도 정말 하루 종일 365일 비가 적셔 있지 않는 한은 금방 말라서 썩지도 않습니다. 되게 습기에도 강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집을 짓고 나서 뭐 밑에 파레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재 뭐 합판이 많이 남아 있길래 계집을 하나 지었어요. 밑에는 지금 파레트입니다. 나무 파레트 1m 1m에서 하고 그 남은 각재에다가 이 옆에 있는 나무는 이 편백나무 루바예요. 루바를 해서 쭉 하고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페인트도 잘 칠해지고요. 되게 강합니다. 가볍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아무리 겨울에 여름에 물이 많이 튀겨도 썩지가 않고 바로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작업 순서하고 필요 공구 비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먼저 이제 내부 마감 제거를 해체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물자국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물자국이 보이는 부분을 해체를 하시고, 해체 장비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이걸로 다 했습니다.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별로 사용할 게 없었고, 이거 정말 쇠 쥐레떼 정말 이걸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